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6월 손흥민 선수는 한 여성 씨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고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측은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자신과 소속팀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3억 원을 지급하고 비밀 유지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손흥민 측에 연락을 합니다. 그는 이런 각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씨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협의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이후 B씨는 손흥민 측의 자료를 언론사에 넘기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릴 수 없다며 이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씨가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받은 1차 협박, 그리고 B씨가 비밀 유지각서를 빌미로 다시 협박을 시도한 2차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씨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신 여부나 사진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금전을 지급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협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둘이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갈 공동정범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용 등을 조사 중이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B씨가 수십억 받아서 아파트 사주겠다고 말한 정황도 있어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B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며 자료 제공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재 A씨와 B씨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혐의가 곧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있는 B씨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 역시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더욱 나빠져 중형이 예상됩니다. 예전 사건을 보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50억 원을 요구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B씨가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A씨의 경우에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을 좋아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름다운 외모와 드레스로 팬들을 열광시키며 화제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한때 토트넘의 세르히오 레길론과 사귀었던 마르타 디아스가 최근 검은색 드레스로 아름다움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디아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을 댓글을 통해 정말 우아하다. 너무 예쁘다. 언제나 그렇듯이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고 훌륭하다. 항상 아름답기 그지없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여성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333만 명이 넘는 스페인 인플루언서 디아스는 과거 스페인 풀백 레길론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페인 출신 레길론은 선수 경력 동안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여러 팀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한 수준급 레프트백입니다. 그는 한때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레알의 왼쪽 측면을 책임질 유망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레길론은 2020년도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가 됐는데 손흥민이 경기 중 골을 터뜨려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할 때 옆에서 따라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며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한 선수입니다. 레길론은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가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행사 도중 팬들의 질문에 내 여자친구도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좋아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레길론은 2019년부터 디아스와 연인 관계가 됐는데 당시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은 스페인 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스페인 축구대표팀에 발탁된 적도 있던 레길론의 194만 명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 중인 그녀는 연애 기간 중 레길론과 함께 자주 행사에 동석했는데 이때 남자친구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길론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 2022년 여름 스페인 라리가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했을 때도 디아스는 레길론의 아틀레티코 입단식에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한 뒤 지난 2023년에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디아스는 레길론과 헤어진 후 난 레길론에게 많은 걸 말하고 싶다. 그에게 고맙다라며 레길론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줬고 내게 매우 중요한 기둥이었다라며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은 이제는 손흥민과 만날 수 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소니와 더 어울려 소니랑 결혼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